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이 되어서 인생의 전성기를 처음 맞이한 사람입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니 저에게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빅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가정 형편을 간단히 말하자면 독립할 때까지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원룸에서 쭉 살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파산하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네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신용불량자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용직뿐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형편이었고 두 분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이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다 큰 성인이 원룸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독립하려고 자금을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수년 뒤 부모님께 전세집을 먼저 해드리고 저도 조금 넓은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제가 힘을 써서 그렇게 되었으니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했고 뿌듯했습니다. 30살 때까지 하루에 알바를 3개씩 했는데 제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시간이 맞는 비정규직 알바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초등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페이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이라고 다른 알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일하게 되었죠. 일은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힘든 건 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제 나이 32살 때까지 알바 세탕을 뛰는 비정규직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저 좋다는 남자가 생겼어요. 마치 원문에서는 부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 문장 끝에 온점을 추가했지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텍스트를 세분화하여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 구조를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나 수정을 원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받아들였으니 그리고 먼저 저희 집에 가서 예비 남편을 인사시켜 드렸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 딸,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죽도록 하더니 이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구나. 영주야, 앞으로는 절대 너에게 침이 되지 않을게. 너희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 집전을 빼도록 가마 집을 해준 게 영주. 너 자니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되니 결혼 자금을 이 집 전세금으로 충당하렴. 엄마,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내가 전세금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또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어떻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이만큼 잘 길러줬고 생업력 강하게 사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 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걱정하지 마. 영주야, 우리가 밉지도 않니? 넌 어쩜 그리 착한 거야? 그야,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그런 거겠지. 엄마가 나 아니고서 왜 착한지 물으면 어떻대?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있어 돈이 많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돈. 그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의 결혼을 허락받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무뚝뚝하게 쳐다보고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남편을 잘 돌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해라. 너희 집이 가난하다고 했지? 아내, 조금 형편이 어렵긴 한데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친정 부모님 크게 도울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한다. 다만, 아니다. 경식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하면 되겠네? 둘이 알아서 해내.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빨리 돈 벌어서 심의 대접을 제대로 해봐. 세상엔 돈보다 좋은 거 없다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친해지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를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작은 곳에서 올렸어요. 저나 남편이나 부를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고급 예식장은 돈이 비싸서 못하고 분수에 맞게 적당한 곳으로 골랐답니다. 신혼집 역시 오래된 빌라를 마련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자가로 구했답니다. 결혼 이후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여러 알바를 다 관두고 학교 식당에서만 일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개발도 하고 살림을 했답니다. 결혼을 잘해서 몸과 마음이 매우 편해졌죠.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곧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적자로 몇 달 버텼지만 더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남편과 저는 원래 대출금도 많이 남았는데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방법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이든 지내볼까? 그래도 될까? 나는 어디든 상관없긴 해, 다행이야. 여보,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엄마 집 내가 해드린 거라 신세 좀 져도 될 거야? 엄마한테 연락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 그랬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을 우리 방으로 쓰게 되었죠. 그리고 얹어 사는 거라 집안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예, 청소랑 빨래 다 했니? 네, 어머님. 청소는 다 했고 빨래는 피조 넣어서 마지막 행 끝나면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 장 좀 봐와라네. 시동생 손님이 오거든. 손님이요? 어떤 손님이요? 넌 그냥 다녀오면 되지. 뭘 묻고 그러냐. 내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온다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차려라. 도련님 결혼하세요? 정말 잘 됐네요. 그래. 잘 된 일이지. 너와는 딴판이. 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무튼 소고기랑 햄을 좀 많이 사와서 차려봐네. 어머님, 그런데 돈은 돈, 아이휴. 넌 장볼 돈도 없는 거냐? 답답하다. 다 카드로 장보고 바로 돌려줘라네. 어머님, 다녀올게요. 시댁에서의 지내며 무시를 많이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실패한 인생이니 자라니 막말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요리를 해서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식에서 경험이 있어 그런지 어렵지 않게 음식을 했네요. 이윽고 배달 알바를 하다가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오늘은 대리운전 안 하고 그냥 쉬어야겠네요. 너도 참지질이 궁상이 사업 말아먹고 배달의 대리까지. 에휴, 내 얼굴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홍철 이는요, 때 되면 오겠지? 왜 보채고 그러냐? 제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제 수시대의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내 철은 비교도 안 될 여자니까 예의 잘 갖춰라. 제 아내와 비교가 안 될 여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아휴, 저 등신 팔불출. 멍청한 건 알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그래네, 마누라, 예뻐서 좋겠다. 이놈아,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붓는 바람에 저도 화가 끓어올라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집도 남편이 해드렸으면 큰아들을 귀하게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열불이 나는 와중에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왔던군요. 귀걸이도 샤넬 로고가 박혀 있었답니다. 어머, 우리 색이 왔니?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예뻐졌구나. 엄마, 잘 계셨어요. 내가 엄마 드리려고 옷 한 번 사왔어요. 명품이 특별한 날 입으세요. 어구어구, 우리 예쁜 며느리가 귀한 선물을 줬네. 아이고, 좋아라. 새아가, 어서 앉아라. 배고프지?
그런데 밥상이 왜 이래요? 죄다 서민 음식이네요. 돼지갈비? 헐, 전 돼지고기 빌려서 못 먹는데. 그리고 해산물은 최고급 아니면 입이 안 돼요. 어머님, 이거 누가 차렸어요? 밥상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야,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면 어떡해? 내 며느리가 빈정상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얘아는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한 번도 며느리나 새기로 불러준 적이 없으셨어요. 어머님 시장에서 물 좋은 것만 골라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서민 음식이 따로 있나요? 저기 동서 차린 사람 성의가 있으니 앉아서 먹지. 이게 어디서 눈을 크게 떠 확 그냥 꿰매버릴라. 이런 냄새나는 선민 음식은 너나 처먹어라. 나랑 며느리랑 아들내미는 밖에 나가서 고급 음식 먹고 올 테니까. 어머님, 제 입이 고급이라 죄송해요. 그리고 형님 차린 사람 성의가 있는데 무시해서 미안해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건 좀 아니지. 뭐, 또 말이 짤래. 그래요. 말 편하게 해, 동서. 난 자네보다 윗사람이야. 자네는 나한테 반말하면 안 돼. 인연이 참으려고 했더니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너나 잘해하는 일 없이 내 집에 어녀 사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라. 아가, 쟤는 신경 쓰지 마. 우리 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구나. 시어머니와 시동생 동서 셋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참자. 당신은 화한 나이 집 당신이 해드린 거라며, 그러나 어머님은 형제를 왜 편애하는 거야? 내가 못난 며느리인 건 인정하는데, 당신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실은 엄마는 나한테 계모, 우리 아버지가 지원하신 분이야? 두 분 사이에 동생이 태어났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당신을 편애한 거였어. 아니, 아무리 계모여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티나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난 익숙해서 괜찮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마련해 드린 집이어서 우리가 언제라도 사는 건 맞는 말이잖아. 미안해. 조금만 참으면 곧 이사 갈 수 있어, 그지야?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지 또 무관심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한 달 뒤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축 아파트로 새 집을 마련했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줬다고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의 돈으로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편 동생은 하는 일이 없는지 시댁에 매일 놀러 오더군요. 입이 급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 차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네요. 두 사람이 밖에서 비싼 걸 먹고 들어오곤 했답니다. 그렇게 얄밉던 동생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형님,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요? 그게 코로나라 일이 없어진 거지? 그럼 제 건물에서 장사라도 해보실래요? 지금 금 1층에 식당이 나가게 됐는데 형님한테 자리를 줄게요. 동생 건물 주인어. 그러나 어쩌지? 형편이 안 돼서 들어가기 힘들어. 누가 돈 달래요? 그냥 와서 장사해봐요. 보증금 월세 안 받을 테니까 해보세요. 진짜 그래도 돼, 형님. 저는 돈이라면 넘치도록 많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니 마음 놓고 써봐요. 새아가 아이 꼭 그렇게 해줘야겠네. 쟤한테 너무 큰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머님, 저는 저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형님이 잉여처럼 사는 게 불쌍해서 자리를 하나 줘서 기회를 주고 싶네요. 잉여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니 꾹 참고 동서 건물로 들어가 장사를 해보겠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 없이 장사하라고 하니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인테리어를 뜯어고칠 필요가 없어서 간판만 새로 달았어요. 제가 차린 가게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반찬하우스 사서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요즘 반찬을 사다 먹는 사람이 반이라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반찬이 모자라서 일찍 문 닫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올린 매출이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분에 넘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동서와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장사가 좀 된다고 집안일은 뒷전인 거냐? 청소고 빨리고 내가 다 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새벽같이 나와서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돈 좀 버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어머님, 고정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릴게요. 이봐요 형님, 앞으로 어머님 생활비 드리려 하니까 월세 150만 원씩 내세요. 그리고 보증금도 받아야겠다. 네 돈 모이는 대로 5천만 원 가져오세요. 동서, 무슨 소리야. 분명히 공짜로 쓰라고 했었잖아. 그야 한두 달 정도만 해보라는 거였죠. 설마 평생 공짜로 장사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웃기네. 형님, 도둑년이 따로 없으시네요. 뭐, 도둑년 동서 말이 심하네. 지금 동서 아이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나한테 깍듯하게 존칭을 쓰세요. 네, 건물주 사장님. 그럼 다음 달부터 월세 낼게요. 됐죠? 아니요. 지난 달이랑 이번 달 거 모두 더해서 줘요. 네, 한두 달은 무료로 쓴 거로 하자면서. 진짜 공짜 좋아하는 세입자에. 이봐요. 반찬 가게 하지 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음 달에 무조건 돈 가져와요. 그걸로 어머님 용돈 드릴 거니까. 들었지? 너 돈 안 내면 내가 용돈 못 받는 거다. 확실하게 계산해서 입금해. 이 도둑년. 두 사람은 욕을 실컷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가게를 빼버릴까 했는데 이미 대박이 터질 조짐이 보였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매출에서 나온 돈을 동서에게 입금했다.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한 건지 또 시어머니와 둘이 찾아왔어요. 야, 너는 가게 꼴이. 이게 뭐냐? 우리 세기 건물인데 좀 세련되게 바꾸면 안 되냐?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형님, 인테리어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반찬이 맛있어서 사가는 거지, 인테리어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권리금을 안 받았네요. 전 주인이 가게를 망해 먹긴 했지만 원래는 권리금을 줘야 해요. 그렇다고 권리금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 내 건물 청소를 맡아서 해줘요. 어제 청소부를 잘랐거나 별거 없어요.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모든 층을 맡아서 깨끗이 관리해주면 돼요. 뭐, 청소까지 하라고 동서,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새벽같이 나와서 반찬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어서 청소를 하겠어? 난 그런 거 몰라요.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깨끗하게 해줘요. 안 그러면 가게를 빼셔야 해요. 통서, 너무하네. 그럼 언제까지 청소를 하라는 건데? 아니, 지금 아예 계약서를 쓰는 게? 어때? 계약서는 아직은 싫어요? 제 마음에 드셔야 계약서를 쓸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면 쫓겨나는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약서를 쓰면 좋겠는데. 요즘 입자들은 거만 따는 게 기인가? 어떻게 하늘 같은 건물주한테 요구를 하지? 형님, 제 말 잊으셨나요? 본데, 건물 안에서는 존칭 써주세요. 예에 바르게.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건물 청소할게요. 그리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겠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쓸 때 드릴게요. 됐습니까? 네, 이제야 만족하는 대답이 나왔네요. 어머님, 그만 가볼까요? 우리 쇼핑이나 하러 갈까요? 아이고, 나야 좋지. 자, 가자.
그리고 너, 우리 세기가 시킨 대로 잘 행동해라. 요령 피우지 말고. 알겠냐? 시어머니는 돈 많은 동서와 신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하는 행동이 땅녀로 보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제가 형편이 되지 않아 엉여 지내니 화를 억지로 꾹꾹 눌러가며 춥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시래기를 사고 나서 밖으로 나가더니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할머니를 만나서 시래기를 샀는데 정말 쾌감이 들었습니다. 아이 서비스 컬렉션이 짧거나 불완전합니다. 추우니까 제가 누룽지 좀 끓여 드릴게요.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냥요. 그렇다고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자판 깔고 장사한 적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색시를 따로 둔 부모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고마워요. 그럼 시래기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처음 본 시래기 파는 할머니와 인연이 되었고 저는 따뜻하게 누룽지 한 그릇을 끓여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실기로 만든 반찬은 역시나 잘 팔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 다 팔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은 시래기를 셨답니다. 저와 할머니는 말동무가 되어 자주 가게 안에서 수다를 떨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와 시어머니가 반찬 가기를 또 찾아와 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형님요. 앞에 할망구 뭐예요? 이런 퀄리티 높은 건물 앞에서 돗대기 장사하는 걸 누구만 보고? 있었어요. 동서 아니 사장님. 저 할머님 시래기 파시는 분인데 혼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장사하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래 상? 저 만구 치워버려요. 이런 짜잘한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내 눈에 띄게 하는 겁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네. 형님, 이래서 장세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아, 알겠어요. 제가 잘 말씀드려서 자리 옮기라고 할게요. 아우, 짜증나. 다음에 또 저 할머니가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인연이란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말하자나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님, 식혜 푼돈 벌면서 뭐라도 된 것 마냥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래봤자 형님은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아시겠어요네. 사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앞으로는 건물 청소를 하루에 3번 하세요. 3번이요? 사장님, 지금 2번 하는 것도 시간 내기 어려워요. 저도로 장사를 그만하라는 건가요? 진짜 말 맞네. 이봐요, 형님. 따라해봐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이해한 줄 알고 그만 가볼게요. 잘 관리하세요. 년아, 똑바로 관리해야 해. 며느라기 가자. 두 고부가 그렇게 속을 뒤집고 가서 굉장히 열리받았지만 할 수 있는 건 그냥 수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색시, 나한테 할 말 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아, 그게 여기 건물주가 제 서거든. 오늘 동서가 와서 할머니가 장사 못하게 하라고 하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상관없어. 나는 계속 여기서 장사할 거니까. 할머님, 그게 제 동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걱정 미음.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 될 거예요. 대신 저와의 실내기 거래는 계속하도록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난 색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유타고 앞에서 장사할 거예요. 할머니는 순수한 눈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싫은 소리로 말하려고 했다가 상처받으실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죠. 며칠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중 건물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외출 중 폐마을을 돌려놓고 장사를 하러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만 빼면 금방 끝내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서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한참 청소를 하고 겨우 내려왔는데 동서막 시어머니가 자리 깔고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있더군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아, 당장 꺼지라고.
여기서 장사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싫으면 신고라도 하시든가. 이도 친해봐라. 아이 내가 빠진 시래기 같은 년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 건물 앞을 막고 장사하는 거 용납 못하니까 꺼지라고. 건물 앞을 막지 않았는데 네 눈깔로 봐라. 사람들 잘 지나다니고 있잖냐? 이 할가 알아듣네. 더러운 실력이나 파는 주지에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동서는 짝소리를 내며 할머니 뺨을 가였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동서를 밀어버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많이 아프시죠? 아이고, 내가 살다 젊은 계집태 얻어맞는 건 처음이네. 색시는 빠져.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요, 제가 해결할게요. 동서, 당장 사과드려.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니, 형님. 또 본분을 잊으셨어요. 내 건물에서 쫓겨나 볼래요. 일단 너도 한 대 맞고 얘기하자. 저는 동서의 귓방망이를 정권으로 날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동서는 한쪽 무릎을 굽히며 중심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어퍼컷으로 동서 턱을 하늘로 치솟게 날렸습니다. 결국 동서는 길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가면 어른한테 손찌검이야? 뭐야? 며느리야, 나의 꿈과 희망이 늘아 정신 차려봐. 어머님, 저 년을 혼내주세요. 안 그러면 나 남편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 이혼. 그러면 안 되지. 알겠어. 내가 저 년을 손봐줄게. 너 이리 와. 이 부어처럼 찢어버리려 시어머니가 저에게 뺨을 갈기고 손을 휘두르자 정강이를 발로 한 대 쳐들렸다. 바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으아이, 미친 저 망나니 같은 년을 봤나? 야, 내가 내 시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제 시어머니 맞아요. 한 번이라도 며느리라고 불러준 적 있으세요? 돈 많은 동서 시중이나 들면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며 사시니까 좋으세요. 이 인연이 돌았나? 너,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씀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그 집 제 남편이 해준 건데. 어머님 명의니까 나가줄게요. 그리고 아무리게 모여도 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 진짜 보기 흉했다. 그 꼴을 더는 안 보게 될 테니 잘 됐네요. 방 빼겠습니다. 저저저저 썩을 것을 봤나. 시모와 동서는 길바닥에 한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고 누룽지를 끓여 드렸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얼음팩 들릴 테니까 얼굴에 대고 있으세요. 색시, 이제 어떻게?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잖아. 나 같은 노인을 왜 도와준 거야? 할머니는 제 친구잖아요. 우리 깐부 아니에요. 친구. 깐부아, 맞지? 색시랑 나는 베스트 프렌드 맞네. 맞아. 부위 정리하고 나가야겠네요. 아무래도 장사랑 안 맞았나 봐요.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어요. 할머니, 이젠 저도 여기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세요. 제 동서가 또 막말하고 함부로 대할 거예요. 자네 장사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 가게는 그냥 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랑 함께 먹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또 배달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을 빼러 같이 가게 되었죠.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김성규, 너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돼지네 애비 생각해서 걷어줬는데 더는 못하겠다네. 그럴게요. 저도 집사람을 이 정도로 미워하는 분이랑 모자지간으로 지내긴 힘들 것 같네요. 저야말로 아버지 생각해서 엄마한테 노력한 거예요. 아무튼 잘 사세요. 저희는 이만 갑니다. 자자, 후레, 자식을 만나. 그래, 꺼져라. 이 급도 안 되는 참년 놈들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한 집은 원룸이 있어요. 몇 달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보증금을 냈어요. 번 돈이 모두 빚 갚는 데 쓰이고 있어 그 기가 엄청 미안했습니다. 휴, 여보, 아이 면목 없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네. 못나긴 뭐가 못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면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보, 고마워. 한 2년 정도만 고생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이는 포기하거나 나쁜 마음은 먹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식당에 일자리가 생겨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동서의 건물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동서에 톡 쏘면서 재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우씨, 건물 옆 땅 주인은 그동안 조용하다가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내 건물이 조금 옆으로 넘어갔다고 그걸 고소하나? 더럽고 치사해 죽겠네. 뭐야 형님, 거기서 뭐 합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공사할 길래 본 거야? 이거, 형님이 그런 거 아니다. 돈 없는 거지가 땅 주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됐으니까 지나가세요. 지나가든 말든 내 마음이지. 동서 그러게 신보를 착하게 먹었어야지. 아무튼 쌤통이다. 인연이 차돌았나. 내가 아직도 내 동서인 줄 알아? 어디 연 같은 게 조롱하고 있어? 야, 지불도 없는 그지년아. 제 수업과 거기서 있지 말고 꺼져. 동서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겠다 식당으로 들어가길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러 식당 종업원을 그만두고 다시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리가 아주 좋아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진상은 꼭 있는 법이라고 제 가기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등장했어요. 뭐 당신이었어요? 이 내 옆 건물에 세입자로 왔네? 야, 이 건물이 지어지자 아자 들어온 거냐? 응, 맞아. 그런데 왜 너랑 상관 있니? 내 옆 건물에서 장사하는 인연이 재수 없으니까 상관 있지. 동서가 언성을 높이자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더군요. 어머, 세상에. 저저 싸가지 없는 게 여기 반찬 가게를 오픈한 거야? 무슨 재주로, 무슨 돈으로 차린 거냐? 알 거 없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주둥아리, 언제쯤 싸가지를 찾는 것이냐? 저, 오늘 혼 좀 나볼래? 어머님, 저 잉여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구구 말하거라. 난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게. 야, 너 여기 건물주 얼굴 봤겠네? 어떤 인간이냐? 내 건물이 조금 넘어왔다고 고소한 놈이 누구냐고 알고 싶어. 이 건물 주인은 바로 나야? 지금 그걸 나도로 믿으라는 거냐? 이거지, 연아, 여기 건물주 누구인지 말해봐. 내가 가서 따질 게 있으니까. 나라고. 이년아, 그리고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쓸데없이 겁주려고 하지 말고 건물주한테 연락해봐. 옆 건물 주인이 보다고 전해. 귀하지 말고 꺼줄래? 기 꺼져. 뭐이, 인연이 지금 나한테 꺼지라고 한 거야? 이 씹어먹은 년을 봤냐? 이단 허접한 가게 하나 차렸다고 세상이. 다음과 같이 구두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치 거인 줄 아나? 거지 아님? 화나죠. 그럼 반찬으로 전현 좀 조져주세요. 내가 직접 하라고 왜 싫으세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전을 오늘 끝내버리겠어. 동해신인 시어머니는 반찬 중 들더니 제 얼굴에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가만히 서서 비웃어 줬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여기 CCTV 돌고 있어요. 지금 한 집 벌 받으실 겁니다. 나 그딴 거 안 무섭거든. 내 며느리가 돈으로 다 막아줄 거거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잘 보이려는 건지
진짜 저를 혼내고 싶었는지 반찬들을 바닥에 내동이 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동서는 옆에서 깔깔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반찬가게 문이 열리며 저희 건물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억센 시어머니보다 몇 배는 더 센 여자 상인들이 시어머니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싸대기를 흠씬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CCTV를 잠시 끄고 아름다운 보들 만들래요. 아, 아프다니까 캬. 이 무식한 천민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년들은 오늘이 초상되는 날이라고 생각해? 뭐, 건물주 진짜 저의 잉어가 건물주라는 거야?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이윽고 가게 문을 열고 진짜 건물주가 등장했습니다. 섹시하게 장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다니. 오늘 실행이 많이 가져왔는데 회장님,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이 얼굴은 섹시함으로만 동서 나름 어이 두 사람 나 기억해요. 아니, 당신은 실액이 만구예요. 당신이 건물주였습니다.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기고 은퇴하셨는데 소소한 취미생활로 실외기를 하셨다는군요. 한마디로 재벌급 할머니가 소소한 취미생활로 산 거니까 할머니는 저에게 정체를 밝히고 당신 땅에 건물을 지어 제의를 하셨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을 하자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열었습니다. 응, 그렇지. 그런데 나는 명의만 주인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여기 있는 김영주가 대표야. 내가 지분 절반을 주고 건물을 맡겼어. 이거 내가 지난번 나랑 영한테 뭐를 줬을 때가 그 줄 알았냐? 니년 건물이 내 땅으로 넘어온 거 다 잘라내라고 한 게 바로 나야? 뭐야, 그럼 그때 일로 날려먹은 거야? 그것 말고도 내 친구 영주를 못 살게 굴렀으며 준 거지.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자네, 건물의 상인들이 말이야, 단체로 고소해버렸어. 니년의 갑질, 막말, 모욕, 손찌검까지 모두 고소장에 있어서 단체로 고소를 먹였다고. 곧 너는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다 받게 될 것이야. 아, 담당 판사가 내 국민학교 동창이 맡을 거야? 내가 말을 잘 해놨으니까 너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야. 니년이 하도 상인들을 못 살게 굴렀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니년이 욕하고 갑질하는 동영상이 아마 지금쯤 유튜브에 올라갔을 걸. 아, 너희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공개되어서 곧 사람들이 불매운동도 시작될 거야. 어떨까? 나의 복수가 마음에 든다면 할망구가 말로 조지려고 하나 보더니 세상이 당신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잠깐, 저 소리가 들리나요? 건물 앞에서 상인들이 시끌벅적하며 소리치고 있네요. 년이 어떤 년인지 말하면 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며 비켜봐, 비켜, 동서와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건물 상인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북을 치며 외치고 있었어요. 건물 물러가라. 상인 날기를 노예로 하는 막대먹은 물주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나가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왜 저리 심하게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하더라고요. 그리하면 안 되지. 이런 괴물아, 자꾸 반복해서 외치길래 건물의 사람들은 물러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확 밖으로 나가자 동서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회장 할머니에게 손을 뻗었지만 닿기도 전에 상인들에게 잡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동서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는데 동서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이에요? 이기지애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내가 갑질하고 욕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내 사업장까지 알려줘서 항의 전화가 비친다고 해요.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야, 거래처 상인들이 단체로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너 이거 손해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빠. 일단 끊어봐. 다시 전화할게. 동서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눈가의 분노가 이글거리더군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잉야, 너 오늘 내 손에 졌어. 동서가 일어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 머리를 잡더니 바닥에 박아버리더군요. 망할년, 어디 귀한 내 만면들한테 까불어.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사람 알기를 개구 알고 갑질을 해야 되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내 덕에 강하던 사람이 지금 날 때린다니. 거예요. 눈 봐라. 아주 악녀가 따로 없네. 내가 그 안 비위를 맞춰주느라 힘들었는데 오늘로써 쫑이다. 나한테 며느리는 큰 며느리, 영주 하나뿐이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편을 들겠다며 동서의 머리카락을 잡고 싸대기를 흠씬 날리더군요. 그러자 동서도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이빨로 코를 깨물더니 둘이서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 해요. 저와 회장 할머니 그리고 상인들은 모두 한 발 물러나서 관객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내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그녀를 잡아 죽여요. 이기라고. 정말이니? 세아가 내가 오늘 이 싸가지를 충칠 그럼 우리 동맹 맺은 거다. 사랑하는 나의 면이라. 정말 나를 받아주는 거지.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는 끊어진 동화줄인 동서를 버리고 저를 택하고 동서를 계속해서 흠씬 두들겨 피더군요. 그러자 회장님 할머니가 동서에게 말했어요. 아이 없지 건물주자네. 오늘 일을 묻어버리고 싶으면 이겨봐. 그럼 내가 상인들을 설득해서 조용히 넘어가게 해줄게. 절대로 지면 안 돼, 회장님. 그거 정말이죠? 제가 이 늙은 연연을 이기면 덮어주는 거죠. 그 영상 다 내리고 우리 아빠 회사도 다시 굴러가게 해줘야 해요. 내가 힘이 세니까 그런 건 일도 아니야. 어서 싸워서 이겨보라고. 자, 다들 응원 시작. 젊은 년, 이겨라. 늙은 년, 이겨라. 이기는 년, 우리 편, 이겨라. 깨물고, 꼬집고, 착살 내버리라. 저희는 모두 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구경했습니다. 딕은 야오, 감히 날 배신해?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버리고 저녀한테 붙어 먹으려고? 이년아, 상황을 봐라. 넌 이제 망하는 끝물이고 저기 내 큰 며느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뭐 아쉬워서 너한테 붙어 있겠냐? 당신 친아들이 누구인지 몰라? 돈 때문에 의붓아들 며느리를 택하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미라고 할 수 있어? 연하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야. 그리고 너나 성철이, 그놈은 싹수가 누런 게 진작부터 잘라내고 싶었다. 나한테 진짜 자식은? 가슴으로 낳은 성규랑 큰며느리 영주라는 게 얼마인데 이딴 식으로 배신을 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애미애비 출타 연하, 어디한테 막말이야? 너야말로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라. 그렇게 소리 꽤 리얼 지르더니 두 고부는 주먹질과 싸대기를 번갈아가며 난리더군요. 이건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저와 회장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재밌게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두 고부는 둘 다 지쳐서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상인들이 두 고부를 들어 박에다 던져버리고 다시는 저희 건물에 얼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인들에게 모욕 및 갑질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줬습니다. 이후 동서 건물은 텅텅 비우게 되었고 아무도 입자로 들어오지 않았죠. 부동산에 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부모의 사업은 완전히 개박살나서 빚더미에 안게 되자 동서가 싼 값의 건물을 빨리 팔아달라고 하자 바로 회장 할머니가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상관은 바로 세입자들이 들어서서 멀쩡하게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시동생은 머리 깎고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으니 속를 떠나기로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들러붙으려고 하더군요. 나의 사랑하는 며느 영주야. 아 나의 딸, 나의 도토가, 나의 베이비, 내가 왔다. 너의 시어머니가 왔다. 또 왔어요. 아줌마, 지겹지도 않아요. 난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들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찾아올 거야. 요즘은 어디서 지내세요? 비트코인으로 집 날려먹고 서울역에서 지내다가 용산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신도림에서 노숙하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좀 순하거나 하다가 앞니 두 개가 날아갔니? 아무튼
나의 면을 이제 그만 날 용서하고 받아주렴. 아줌마, 이빨 4개 날아가고 싶어요. 당장 나가세요. 냄새나, 며느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너의 시녀로 지내게 해주렴. 시키는 건 뭐든지 하마. 시키는 건 뭐든 한다면 지금로 서 나가줘요. 난 아줌마랑 조금 더 얽히고 싶지 않아. 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빌게 아가시모는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찬 배달을 다녀온 남편이 시어머니 뒤에서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이 뭔데 여길 와. 당장 꺼져. 성규야, 애미를 내쫓으려는 거니? 그러지 마, 라며 엄마 상처받는다고 소리하고 있네. 여보, 소금 좀 써도 돼? 얼마든지. 그이는 항아리에 1턴 굵은 소금을 한 주먹 푸더 시어머니 면상에 뿌리더니 꺼지라고 아들아. 이 엄마를 버리지 말 거라. 애미는 무슨, 내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 이 망할 사탄아. 그이는 흥분해서 시어머니의 옷을 잡고 질질 끌어 가게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영업방위로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시어머니가 노숙자임을 알고 심로 데려가 줬대요. 이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소식도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 모른답니다. 한편 건물주 회장님은 저를 손녀처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작은 인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영주야, 이번 주에 소망보유거에 기부 좀 맞아. 너 얼마나 알 수 있냐? 늘 하던 대로 이익의 절반을 할게요. 이번 달 건물 월세랑 우리 반찬가게 수익을 더하면 순수익이 2억이 되어 1억을 기부할게요. 3천만 원은 매달 소아 환우들에게 기부 중이니까 7천만 원 남겠네요. 할머니, 더 기부할 곳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돈은 이것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하자는 대로 기부를 꾸준히 해줘서 고맙구나. 당연히, 그래야죠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살았을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라니, 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잖아.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다. 너 그 인성을 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너희 부모님은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마련해주신 대저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기쁘신가요? 아빠는 텃을 가꾸느라 정신없고 엄마는 넓은 집을 청소하며 행복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돼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파이팅하며 화이팅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많이 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알림, 의 수동태나 타동태를 사용하여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